정부에서 보니까 이건 너무나 위대한 분이니까 가족들이 가족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강제로 국장을 해야겠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가족장을 원칙으로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조문 보도에서 상당히 재밌는 게 있었어요. 김대중 씨 나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1923년설이 있었고 24년설은 원래 없었고 25년, 26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쓸 때 이 나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고민하던 차에 유족 측에서 만 85세로 해달라 이렇게 됐어요. 만 85세로 해달라. 그래서 나이를 통일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나이도 통일합니까? 아니, 나이는 제가 태어난 해를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걸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85세면 1924년생인데 또 1924년생이라는 이야기는 과거에 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냐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물은 적이 있어요. 1997년 가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질문자로 나섰는데 그때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태어나신 해가 정확히 1925년입니까? 23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김대중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태어난 것은요, 만으로 1923년 1월입니다. 23년 1월입니다. 그런데 음력으로는 12월 달이에요. 즉, 이 음력은 1922년 12월에 태어났던 뜻이죠. 그런데 호적은 192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일제시대 때 징병제도가 취해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군으로 끌어갔어요. 그런데 23년을 그대로 두면은 일본 병대 1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25년 12월로 해놓으면은 2기가 늦어져 가지고 11월 말까지 가니까 3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호적이 잘못되었지 나이는 더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일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 용납할 리가 없다. 지원병은 30세도 들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너는 줄여가지고 한 2기 좀 늦게 하면은 그동안 전쟁이 끝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호적 신청을 했더니 다행히 제 것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3년생입니다. 본인의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85세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절대로 언론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기자가 별도로 취재를 해가지고 23년생으로 만 86세로 써야 됩니다. 아니 국장을 지낸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쓰지 않는다면 이건 언론이 아닙니다. 어떤 글을 쓰든지 기자가 맨 처음에 하는 것은 그 뉴스가 되는 인물의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적는 것. 그 사람의 나이와 직업을 정확하게 적는 것이 기자들 ABC의 출발점인데 모든 언론이 오보를 했습니다. 그 오보도 다 같이 오보를 했어요. 같이. 이 장례식 기간 중에 김대중 대통령 유족 측에서 일기를 공개했습니다. 일기를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게 많았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5월 23일 일기에서 자고난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보도이다. 슬프고 충격적이다. 그건 검찰이 너무도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 그간 검찰이 너무도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 노 대통령 부인, 아들, 딸, 형, 조카 사위 등 마치 소탕작전을 하듯이 공격했다. 그리고 매일같이 수사 기밀 발표가 금지된 법을 어기며 언론 플레이를 했다. 노 대통령의 신병을 구속하느니 마느니 등 심리적 압박을 계속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자살은 강요된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쓴 부분까지 공개를 했어요. 이건 뭡니까? 자신한테 국장을 해준 사람한테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너 때문에 노무현이가 자살한 거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맞습니까? 아니, 노무현이가 자기가 자살했지 강요된 자살도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이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게 이게 유족들이 국장이라는 선물을 받은 특별 대우를 받은 유족들이 국민과 국가와 대통령한테 할 짓입니까? 그러면은 이런 글을 쓰면 항상 사람이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은 2001년에 평소에 김대중 씨에 대해서 김대중 씨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호의적인 기사를 써준 신문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의 보도가 없었으면은 그 뒤에 김대중 씨는 없는 겁니다. 그 동아일보를 세무사찰을 했어요. 회장 부인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정상 또 법리상 그 남편은 구속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 다 치르게 하고 구속했어요. 김병관 씨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러면은 김병관 씨가 만약 저승에서 김대중 씨를 만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 아내의 자살은 당연히 당신이 강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이런 일기를 공개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국장기관 중에 그러니까 지금 국장기관을 김대중 씨 유족이나 그 민주당 측은 홍보기관으로 이용한 거 아닙니까? 홍보기관. 이게 인간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저희가 보면 죽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도 되느냐? 죽음을. 그러니까 6개월 지난 6일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예절에 또 국가의 기강에 법률에 관례에 또 없는 일을 당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오신 반응이 저하고 인사를 하면서 다 화가 났다고 이렇게 호소를 저보고 하시더군요. 일기에는 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공개한 일기입니다. 공개한 6월 2일자 박정희 정권 때 암살 음모에 의한 추락 사고로 다친 몸을 누구한테 치료받았다 이렇게 씁니다. 6월 2일. 그건 뭐 다 아시죠? 그 추락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직접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71년에 목포에서 광주로 가는 길에서 추록이 자신이 탄 승용차를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죠. 죽이려고 했다. 김대중 씨 설명에 의하면은 운전사는 현장에서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조사를 받는데도 보니까 검사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수사선 검사는 그만두고 그 다음에 형을 중간에 살다 나왔는데 의문의 죽음을 했다. 운전사가 의문의 죽음을 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985년에 바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또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근데 2년 뒤에 제가 알아보니까 의문의 죽음을 했다는 그 운전기사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